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걸퍼넘버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토지 대신에 아파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어려우실 건데요.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많이 보았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제값받고 빨리 매매하는지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90% 이상은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토지를 하는데 아파트를 파냐고요? 저희 사무실 아파트 많이 팝니다. 저희 여자 대표님 아파트 잘 하시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문에서도 보면 아파트 값이 뭐 2주 연쇄 하락세니 뭐 이렇게 뭐 나오고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다 보니 이 시가 마른다는 건 매물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요런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아파트를 제값받고 빨리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일단은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의뢰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이때 중요하거든요. 요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결국은 대망의 가격 협상 요때 또 어떻게 하느냐, 요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의뢰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가격을 얼마만큼 할 거냐,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즘같이 매도자 우위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시세하고 상관없이 가격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공인중개사는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에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조금 뭐 네이버나 이렇게 뭐 아시리든 여러 가지 부동산 플랫폼들 있잖아요. 거기에 매물 가격대들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가격이 현재 뭐 한 5억에서 뭐 6억 사이다. 이것도 사실 범위가 크거든요. 뭐 5억에서 뭐 5억 5천 사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면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내 매물이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래야 얘기가 좀 되기 쉽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옛날에 샀을 때 내가 6억에 샀는데 이걸 5억 5천에 어떻게 팔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급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가끔 이익을 볼 때도 있겠지만 가끔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사실은 이익을 보시겠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이거 8억에 거래됐는데 지금 어떻게 이거 6억에 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은 4억에 사셨는데 나는 이거 8억에 됐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8억에서 6억을 팔면 어떻게 돼요? 2억을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2억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매가격 설정할 때 본전 생각, 과거 최고가 생각 이런 걸 버리시고요.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냉정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것저것 싫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 꼭 안 팔아야 되면 이번이 아니고 금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가격을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시다. 근데 팔아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아니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매매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물을 그럼 언제 내놓는 게 좋으냐? 자, 매물 내놓는 건 일반적으로 매매를 사시는 손님들은 보통 3, 4개월 전에 거래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 3, 4개월 전에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매매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는 시간도 또 있으시니까 보통은 5, 6개월 이전에 내놓으시는 게 좋고요. 가격을 좀 세게 내놓으셔서 조정을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보다 한두 달 먼저 내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전월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경향을 보면 한 2달, 3달, 보통 한 요 사이에 앞서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3달, 4달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요거를 매물을 내놔야 손님들도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계약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매물 내놓는 시기는 너무 내가 저기 1년 후에 이사를 갈 건데 매물을 내놨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시기가 안 맞아서 보러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시기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고 전월세는 매물 내놓은 시기가 조금 더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한 5, 6개월 전에 내놓으시는 게 보통은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자 그럼 부동산에 얼마나 많이 내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내놓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부분 말씀드리면 많이 내놓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몇 개 소수로 내놓는 게 좋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많이 내놓는 게 좋은 경우 어떤 경우냐? 제가 급해요. 매물을 빨리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여기저기에 뭐 수십 개든 막 빨리 내놓고 그리고 빨리 해야겠죠. 이 많이 내놓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부동산의 중개사가 자기 매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중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팔아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개사도 어떻죠? 중개사끼리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팔면 다른 사람이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팔려고 더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매수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나에게 싸게 흥정해 오는 사람을 내가 거래할게요. 그러면 중개사들도 거래를 하려고 아무래도 일부 중개사들은 매도자에게 과도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 지금 못 팔면 큰일 날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놓게 되면 매도자가 급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매수자가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 흥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많이 내놨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반면에 적게 내놓으면 이런 경우는 한 서너 군데만 내놓게 되면 대부분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매물이 괜찮다면 타 부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기 괜찮은 매물이 있고 지금이 그곳이 매매가 될 타이밍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공동중개 하자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해결은 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어떤 매도자의 어떤 조건을 일관되게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 몇몇 중개사들하고만 얘기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매매 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이 많이 내놓으면 서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매도자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급하지 않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 6개월 전에 내놓고 충분히 내가 시장을 관망하고 있고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서너 군데 어떤 때는 뭐 한 군데만 내놓는다고 하시는데요. 한 군데 내놓으시면 물론 이제 마음에 맞아가지고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내놓게 되면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간혹 한 군데 내놓은 그분이 그 지역 중개사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다 안 되면 마지막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군데보다는 한 서너 군데 정도가 보통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내놓으시는 분이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으시는 분이 좋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공인중개사 아까 말씀드릴 때 매도자하고 잘 통하는 사람 이런 그 공인중개사한테 내놓는 게 좋다고 이제 그 얘기는 잠깐 드렸고요. 자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지역에서 아파트를 보려고 그러는데 한 개만 봐요? 아니에요. 보통은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뭐 7, 8개까지도 막 보겠죠. 하여튼 내가 원하는 매물을 보려고 하는데 그 매물을 보기 위해서 중개사를 내가 껌껌이 하나씩 해야 된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더니 이거를 다 해결해줘. 그러면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이 다양하게 보유한 중개사에 내놓는 것이 유리하겠더라. 그리고 어디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특이한 매물이 있어요. 김포에 있는데 중개사는 어디 중개사냐면 서울에 있는 중개사가 매물을 혼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매물을 중개사가 와서 그 매물을 중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중개사한테 전화하면 그냥 대표님이 직접 가서 보시면 좀 안 돼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면 중개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내 아까 제가 서너 개 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드는 데가 있으면 한 군데다 내놓으시는 건 좋은데 지역 내에다가도 또 같이 내놓으셔서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같이
매물이 중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개사들을 이렇게 몇몇 정도 이렇게 좀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 중개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개사님이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아파트를 잘 이해하고 설명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손님한테도 잘하겠죠. 그래서 어떤 중개사하고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의뢰하는지 이런 기준으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을 다 해서 내놨어요. 그러고 나면 자 이제 내 할 일 끝? 아니에요. 내가 내놓는 아파트, 이 아파트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서 나는 이게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이 전체적인 단지에서의 전체 아파트하고 그 타입에 대한 특징들을 잘 알아요. 하지만 그 타입 중에서 내 아파트, 내 호실에 대한 거는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 거실에서 봤더니 이렇게 한강이 보여요. 멋져. 이런 어떤 전망이 있거나 거실에서 봤더니 봄이면 벚꽃이 이쁘게 펴. 뭐 그런 어떤 뭐 꽃 사진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는 뭐가 있어요? 네, 빌트인이든 뭐든 뭐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가급적이면 사진까지 같이 제공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어떤 특징, 내가 여기 살아봤더니 바람도 잘 통해서 에어컨도 안 틀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구두상으로 추가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다.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맡겼는데 그러면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주시는 자료 갖고 플러스 중개사님의 매물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손님들한테 최대한 유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돼요. 드디어 이제 중개사에 내놓고 나니까 손님이 집을 보러 온대요. 그러면 집을 보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집안은 깔끔하고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첫 느낌, 와, 이 집 좋다, 괜찮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 느낌이 든다면 그러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래야 이 첫인상을 딱 잘 줘야 그래야 좋다. 그러면 첫인상을 얻는데요. 바로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거실과 주방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런다고 가구가 아무것도 없으면 좋다? 아니에요. 가구는 적당히 있어줘서 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깔끔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일단 합격.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손님들은 뭐를 해요? 여기저기 열어보게 돼요. 주부들 특히 욕실과 주방 관심 많아요. 여기에 곰팡이가 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만 관심 많거든요. 이런데 위생 관심 많이 갖고 깔끔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이 다용도시나 이런데 정리정돈 다 돼 있어서 여기 정말 깨끗하고 좋다. 와서 좋고 싶다. 문을 처음에 딱 현관문을 열었더니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요. 아주 환해요, 집이. 그러면 정말 들어와서 살고 싶어요. 이런 첫인상 주는 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청결과 정리정돈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자가 집에 왔는데 보니까 여기저기가 좀 부서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첫인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첫인상 생각하시면 수리할 때 있는 거는 미리미리 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수리가 안 됐으면 매수자가 마음에 들어도 어떻게 해요? 저거 타일이 뜯어져 있어서 아니면 뭐가 도배가 이상해서 마루가 이상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깎아주세요. 결국은 내가 하면 뭐 1, 200이면 끝날 거 500 깎아줘야 되는 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것은 미리 보수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집을 보러 오셨는데 대부분 중개사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소유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옆에서 내가 살아보니 여기는 이런 게 좋아요. 정말 앞에가 날씨가 맑고 해가 잘 들어서 상쾌하고 좋아요.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단지 내에서 아이와 같이 산책을 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학교가 가까워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있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전철역이 있어서 아침에도 뭐 한 1분이면 금방 전철을 타고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식의 내가 살면서 느끼는 장점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요. 최대한 손님들이 많이 집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어떤 분은 어떠냐면 손님이 1시에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2시에 왔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안 보여주겠대요. 매수자가 손님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나도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응징을 하면 나도 잘못한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협상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손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못 지켰는데 뭐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협상할 때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매수자가 최대한 자주 볼 수 있어야지만 님을 봐야 뽕을 따잖아요. 그러니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바빠요. 내가 어디 근무를 하고 직장을 다녀. 그래서 안 돼.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중개사님한테 제가 언제 낮에는 안 되고 저녁에는 언제 몇 시부터 가능해요? 라고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중개사님이 그 시간에 맞춰 손님 보고 요 물건 정말 좋으니까 요때 오시면 제가 뭐뭐뭐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럴 때가 참 골치 아파요. 세입자가 잘 안 보여요. 세입자가 이 집을 꼭 보여줘야 된다는 의무조항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관계가 안 좋으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듯 좀 미리 관계 개선을 하셔가지고 선물이라도 하나 좀 사갖고 가서 저희가 지금 집을 팔려고 하니 집을 좀 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관계 개선 미리 해주시는 게 좋다. 이런 거 좀 치사하더라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자, 이 집이 좋아요. 이제 해서 이제 살게요 라고 해서 사면 좋은데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얼마 깎아줄 거예요. 네, 마지막에 또 흥정 들어가요. 자, 흥정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거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이런 얘기가 매수자가 알면 알수록 협상에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급한 티. 물론 중개사한테 제가 이래서 빨리 팔아야 돼요 라고 하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중개사도 이거 급하니까 빨리빨리 팔으셔야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또 얘기를 해드리니까. 하지만 매수자한테 그럴 필요는 없다. 급한 티 안 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을 하실 때 대부분 매수자가 과도한 얘기를 할 때 중개사가 어느 정도 커팅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도자 역시 소유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주변에 물론 내가 뭐 저기 6억에 팔고 싶은데 딴 데는 어디서 5억 7천에 파는 것도 알지만 내가 6억 5천에 판 것도 알아요. 그러면 나는 주변에 보니까 저기 나랑 비슷한데 6억 5천에도 팔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유리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뭐 얘기를 한다 해서 너가 틀렸어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얘기는 맞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앞에는 5억 7천에 팔았단 말이에요. 또 얘기할 때 걔는요 층수가 낮고요. 또 인테리어가 옛날 거라서 후지고요. 아니면은 향이 안 좋아요. 아니면 에어컨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가진 매물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내가 근거 있는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꼭 가격만 양보할 필요는 없어요. 손님이 만약에 내가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사를 손님이 나는 5월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6월에 원래는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5월까지 맞춰둘게요. 대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아니면은 도배도 하고 마루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거 수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손님이 만약에 돈이 좀 없으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잔금을 언제까지 받을게요 라고 해서 대금 지급 시기를 조정해 주는 것도 방법이더라 라고 해서 조건부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것도 활용하면 되고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자, 처음에 제안을 하면 이 처음 제안에 중개사가 이렇게 어떻게 조정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중개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대개 보면 가격을 첫 제안을 하게 되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겠다든지 뭐 하는 게 좀 시간을 드리는 게 좋고요. 중개사님하고 좀 같이 협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첫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다 이제 클로징이 됐어요. 협의가 끝나서 자 이제 끝났나 보다 라고 하는데 꼭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거 이거 혼자 봤는데 나중에 저희 남편이랑 같이 올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랑 같이 올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올 거예요 라고 해서 한 번 더 볼게요 라고 하고 또 보면서 어머 이거 이상하네요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것 때문에 좀 더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추가 조정을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짜증나요.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협상이 끝나고 나면 이 추가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중개사가 조정을 해주지만 그래도 일부 뭐 이런 경우는 이게 앞에서 하는 것처럼 1000, 2000 이렇게 조정되는 건 아니고 뭐 한 1, 200 수준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럴 때 제일 문제 기분 나쁘다고 나 안 한다고 이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건 분명히 맞는데 어떤 거 합리적인 거지. 자, 내가 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사님 가버리면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조정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그러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보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잘 좀 숙지하고 계시다가 아파트 좋은 가격에 빨리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